최악의 저출산, 무주택자가 원인이라는 이 새로운 주장들이 정치계와 정부에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최악의 저출산은 과연 무주택자들 때문인지 한번 정말 그런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NN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260조 원을 투입했지만 해결 못했다. 자, 이거 역대 정권마다 지금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문제 인식을. 그러다 보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되죠. 대책을 안 만듭니다, 사실. 자, 이것이 지금 저출산에 대한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올해 3분기 0.79명입니다. 가장 출산율이 저조하다는 일본이 얼마입니까? 일본이 1.34명이죠. 일본의 지금 거의 반토막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저출산 국가 중에 하나가 한국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이제는 정책에 실패해서 기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책을 실패했죠. 아니면은 정책을 만들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인데 이제는 이것을 무주택자들 때문이라고 지금 이제 새로운 주장들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대두가. 그 주장의 대표적인 곳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수많은 정치계라든가 이런 정부 관련 사람들이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판. 이것은 잘못되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지금 주장을 하느냐. 무주택자들 이게 실화나니. 집값 100% 뛸 때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대한민국의 저출산의 문제는 무주택자들이 만들었다라고 지금 핑계를 지금 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집값 100% 뛰는 동안 출산도 결혼도 감소했다. 그러니까 지금 무주택자들 출산이 최대 0.45명 감소했다. 무주택자들 네가 잘못했다는 거죠. 결혼 확률도 최대 5.7%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맞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한국은 아주 특이한 국가죠. 어떤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한국은 전 세계에 없는 전세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 제도. 공짜로 남의 집에 지금 얻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특징은 무엇이냐? 무주택자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무주택자 비율이 전 세계에서 거의 50% 육박할 정도로 가장 높은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집값 상승의 위험, 집값이 상승했을 때의 위험은 무주택자들에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무주택자들은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자기가 이익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집값이 상승하게 되면 무주택자들에게는 손실이 되겠죠. 집값이 그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주택자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 무주택자들이 결국에는 집값이 올라가는 부분들에 따라서 출산이라든가 결혼을 미룬다. 자, 이것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일부의 얘기죠. 일부. 모두의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사실 정책의 실패에서 따라서 문제됐다. 집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얼마든지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전세 살면 되죠. 정책이 어떤 정책 때문입니까? 이것이 직접 지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직접 지원. 직접 무엇을 주면 됩니까? 현금을 살펴야 돼요. 현금을. 아이 낳을 때마다 현금 주고 매달 성년이 될 때까지 현금을 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집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조세연구원 이제 나옵니다. 아이 덜 낳는다. 이거 아니죠. 지방이전 공기관 지금 3,400명 3,400명 조사했다 그러는데,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다른 국가들은 집값 안 올랐습니까? 그럼 집값 올랐겠죠. 우리나라보다 더 올랐겠죠. 거기는 씨가 다 말랐겠네요. 아이를 안 낳겠네요, 아예.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들이 있는데 그 특수한 상황들 중에 하나가 전세 제도라는 것 때문에 무주택자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지만 출산과 결혼에 대한 문제는 전세 제도가 또 무주택자들에게는 또 메리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들로 인해서 집값의 좌우에서 출산율이 오름과 내림을 좌우한다는 내용은 전혀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다. 자세히 보게 되면 한국의 인구 붕괴 원인이 무엇입니까? 크게 네 가지입니다. 수도권 일극제예요.
네, 인구 쏠림 현상이 어디로 갑니까? 수도권으로 몰리게 되다 보니까 자, 여기서는 집에 대한 문제, 지금 이제 거주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는 우리가 스트레스 있겠죠. 그리고 아까도 주택연구원에서 지금 조세연구원에서 말한 주장이 맞다 그러면은 수도권 일극제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일 거란 겁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저출산의 간접 지원이에요. 돈이 다 셉니다. 이게 돈이 다 280조, 260조 원을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면서도 이 저출산의 문제 해결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중간에 돈이 다 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260조 원을 차라리 현금으로 줬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아이 가구당 3명 낳습니다. 최소한. 이렇게 하지 못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병역에 대한 문제를 오로지 남성에게만 지고 있다는 겁니다. 남성.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지고 대신 출산하는 여성들에게는 병역 면제권을 주면은 이거 다 출산합니다. 네. 그래서 출산하는 여성에 한해서 병역을 면제시키면은 다 출산하게 돼 있다. 이 결국에는 정책의 문제고 제도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결혼을 혐오하는 방송물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 혼자 산다. 그리고 오은영의 뭐 결혼지옥 이런 프로그램을 아무 거리낌 없이 계속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무슨 모든 드라마는요 항상 뭐 재벌 아들만 나옵니다. 뭐 신데렐라 같은 이런 방송만 하다 보니까 자,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네 가지 요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인구 붕괴 저출산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집값이 올라가지고 결국에 무주택자들로 인해서 출산율이 저하됐냐? 아니면 이것이 변동이 영향을 있는가 없는가를 보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2013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2배 정도 뛰었다는 거예요. 집값이 2배 정도 오르다 보니까 출산율과 결혼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럼 다른 나라 한번 볼게요. 2013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니까 한국은 어떻습니까? 세 발의 피입니다. 네, 독일 보세요. 미국 보시면 미국은 지금도 오릅니다. 그럼 미국은요, 그렇게 따지면은 뭐 출산을 아무도 안 하겠네요. 아니죠. OECD 평균보다도 훨씬 낮은 것이 한국의 집값 상승률입니다. 일본보다 낮죠. 일본은 지금도 집값이 오른 나라가 미국하고 일본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8년도, 19년도 또 기준 볼게요. 사실 한국에서도 1%의 상승률이란 것은 큽니다. 굉장히 큰 겁니다. 주택가격 1%는 어마어마하게 크죠. 주택가격 1% 하락이라 그러면 반토막 나는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1% 상승률은 굉장히 큰 거고, 지금 필리핀을 보시면은 20%예요. 자, 이거는 개별적인 아파트를 보시면, 주택을 보시면은 4배 오른 아파트들이 엄청 많다는 얘기입니다. 4배. 전체 평균이기 때문에. 포르투갈 보시고 10%, 독일 보세요. 프랑스, 중국, 뭐 이런 나라들은 지금 아무도 애를 안 낳겠네요. 출산을 아무도 안 하겠네요. 주택 가격으로 상승률로 지금 출산, 저출산, 결혼 문제를 보게 되면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18에서 19년도로 보니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상승률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은 엄청나게 상승률이 낮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17년도, 18년도 한번 볼게요. 네, 어마어마하죠. 한국 꼴찌입니다. 꼴찌. 상승률, 주택 가격 상승률. 홍콩, 아일랜드, 이거 보세요. 아이슬란드 뭐 꼬이네요. 베로스 뭐 어디입니까? 슬로베니아. 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자, 집값 상승률하고 지금 저출산의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에는 어느 정도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보면 상승률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자, 이것은 지금 잘못된 지금 주장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뉴질랜드 아실 거예요. 터키, 뉴질랜드 작년에 아실 거예요. 2020년도, 2021년도. 네, 이때 IMF 이제 코로나 사태 터졌죠. 그래서 양적 완화를 해버렸죠. 엄청나게. 네, 극도의 지금 돈이 똥값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어가지고, 그런데 이때 뉴질랜드, 터키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기본 3배 올랐어요. 이때는 진짜 주택 가격이. 자, 그래서 한국을 보시면 39등 2.9%. 그래서 큰 영향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주택 가격하고 무주택자들의 관계는 사실 의미가 없다. 어차피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려고 했으면은
벌써 사고도 남았죠. 그러나 전세를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자발적으로 전세를 얻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막 출산율과 결혼율은 사실 큰 의미가 없고,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런 방송들 때문입니다. 오은영의 결혼 지역, 진짜 이런 거지 같은 방송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보러 가면 누가 결혼을 합니까? 이런 혐오적인 방송을 보고 누가 결혼하겠어요? 결혼을 비판하는 이런 방송을 매일 지금 만들어내고, 그리고 보시면은 나 혼자 산다. 뭘 혼자 삽니까? 이런 방송들이 매일 지금 떠돌아다니는데 결혼하고 싶겠습니까? 자, 이런 문제들이 지금 한국의 저출산을 만들고 있는 거고, 정말 심각한 것은 이겁니다. 만약에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5% 이내로 꺾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가 상승률. 자,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시장이 워낙 좋죠. 세계 공장을 미국에 다 만들어 놔버렸죠. 근데 미국은 임금이 가장 비싼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물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계 공장인 중국하고 세계 공장인 미국과 차이점이란 겁니다. 그럼 만약에 5% 물가 상승률이 꺾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답니까? 결론적으로 집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파트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물가 상승이 악재가 되지만 5% 물가 상승이 10년간 지속된다면은 돈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돈이 휴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휴지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아파트 가격은요, 주택 가격은 물가를 따라갑니다. 나중에는. 자, 일시적으로 물가 상승이 나타나게 되면 이것이 악재가 되지만 장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돈이 휴지가 된다. 그 집값은 어떻게 된다? 큰 폭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물가가 지금 안 잡히게 되면 미국은 전 세계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자, 이것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다? 출산율이 아예 안 나오겠네요. 지금. 아니란 얘기다. 그래서 집값 상승과 출산율이라는 문제는 집을 굳이 가지지 않더라도 대체제로 전세라는 제도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지금 뭐 집에 대한 욕구, 자동차라든가 여행, 뭐 명품백, 이런 것들에 오히려 관심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큰 영향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런 문제들은,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다? 저출산의 문제는 제도적인 정책적인 문제들, 그리고 혐오 방송, 그리고 간접 지원 문제, 수도권 1급 체제, 자, 이런 문제들 때문이다. 그래서 정책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저출산을 해결하려면요, 딴 거 없습니다. 정책, 어떤 정책? 직접 지원으로 바꾸면 된다. 연금을 주면 됩니다. 아이를 낳으면은 20세까지 만 19세, 성년이 되는 만 19세까지 매달 1명당 뭐 30만 원, 30억이 아니고 30만 원씩 주면 됩니다. 매달 연금식으로. 260조 원을 이 헛돈을 날려버렸죠.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여성 징병제 쓰면 됩니다. 출산하지 않으면 여성 징병제 쓰면은 아이 3명씩 낳습니다. 30세 이전까지, 여성들은 30세 이전까지 아이 3명 낳지 않으면은 무조건 전방 특수부대, 특전사나 뭐 지금 뭐 UDT 이런 거 보내면 됩니다. 다 끝나요. 야, 그래서 지금 빨리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낫다. 집값 타령해서 무주택자들에게 핑계 대지 말고 덤탱이 씌우지 말고 정책을 바꾸는 노력을 하자. 감사합니다.